2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 박사 진짜 열심히 하고 돌아다녔는데 너무 크시니까. 여기 이제 그 창천동 여기 이제 그 연세대 앞에 있었던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이런 놈이 좋은 게 뭐냐면 벌써 다 아시겠잖아요. 다 뭐다? 네. 몽땅 선수이잖아요. 네. 그리고 몽땅 다 배당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놈들. 다툴 일이 없는 게 그런 물건. 여기서 다툰다는 거는 이제 용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뭔가요? 2001년에 들어왔다가 2003년에 들어왔다가 2006년에 나가는 거는 굉장히 행복하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경매가 진행되어 버려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는데 경매도 진행 안 되고 가물가물 쳐가지고 쭉 시간이 길어지면 못 나간다니까요. 못 나가게 돼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조를 좀 이해합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임차인들 입장이 우리 입장에서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당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망운동 다시 243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망운동 물건을 잘 보시면 이대로 뒤에 배당표가 아주 잘 써져 있어요. 245페이지가 배당표거든요. 245페이지가 실제 법원에서 나온 배당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47페이지까지가 배당표니까 경매지라고 놓고서 배당표를 한번 써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245페이지 배당표하고 247페이지까지 실제 배당표니까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렇게 배당표가 써진 게 이해가 되시면 참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면 후순위 세입자 소액만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선순위 세입자에서 전액 배당 받은 사람, 소액만 배당 받는 사람,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혼재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뭐를 알자냐요? 인수금액이 얼마인가 알자잖아요. 우리가 배당표를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 인수해야 됩니다를 아는 게 이제 그 관건이잖아요. 그걸 공부하자 할 때 243페이지는 굉장히 좋은 저것이에요. 요놈을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전세보증금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팔았냐면 SH공사에 팔았어요. 그때 뭐 했냐면 지하철에 막 이렇게 다가구 매입합니다라고 관심이 없으신 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그럼 이제 자기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냥 한 통 전체였으니까 전체가 11가구였습니다. 지하 반지하 4가구, 그다음에 2개씩 해서 6개, 그다음 옥상 옥탑방까지 해서 요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명도 다 끝나고 아까 말했듯이 안 판 상태에서 임대료는 1억이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 수요가 많은 저기 다가구 주택 요거는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 임대가 잘 나가는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보고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학교 역세권인데요. 그 경매지만 보고서도 이 집이 세입자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길어요. 아니, 만약에 집이 생각해보세요. 집이 10가구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임차인이 서너 가구가 쭉 몰려있고 또 이제 반년이 지난 1년이 지난 쭉 몰려있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0가구가 들어왔던 2010년에 한 3가구가 들어왔던 게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3가구가 나가고 또 조금 더 몰려서 또 같은 숫자의 집이 또 세입자가 들어오고 본인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어쩌면 그 집은 그 시기에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고 한 집이 서너 가구가 계속 이사 날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 10가구면 한 2년 사이에 몽땅 물갈이가 됐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12가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가구씩 이렇게 쭉 한 3년 사이에 이제 4가구씩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2012년에 전세보증금보다 2013년에 한 12에서 15% 올랐고 그 다음에 2013년보다 2014년에 전세보증금이 한 10에서 15% 올랐으면 그 집은 무조건 좋은 집. 그리고 그 집은 절대 전세금이 안 받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만약에 2013년, 2014년, 2015년에 경매다가 그 세입자가 들어온 집이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서 그 아까 말했던 저런 저당권 들어오고 이순이 들어오고 압류 가압류 들어와가지고 한 앞에 그 2013년, 14년, 15년의 사람이 한 10년 동안 오도가도 그 집에 살았는데 그게 경매가 안 나면 아무것도 없을 하셔요. 그 전세 금액을 100으로만 봐도 2012, 13, 14년에 전세 금액을 100으로만 보고 지금 인수 포함해서 그대로만 인수한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 150%는 됩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경매 물건 이제 전세 보증금이 10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2023년 낙찰 받아서 전부 다 리셋시키면 10억은 나옵니다. 그 집을 얼마에 낙찰 받을 수 있냐면 10억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나쁜 버릇이 진짜 유념해야 될 버릇이 하나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진짜 신신당부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버릇이 뭐냐면 인력을 끈값으로 알아요. 되게 우습게 한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까도 보셨지만 30억짜리 경매물건이 30억짜리 경매물건이 3번 떨어지면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법원 같은 경우 30%씩 떨어지니까 2번 떨어지면 40%라니까요. 강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놈을 6억이 낙찰을 받으면 전세보증 7억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10억에 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 직장 다니고 하는데 연봉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숫자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세요. 저도 굉장히 나쁜 버릇이 하나 든 게 제가 최근에 대환대출을 하나 했어요. 24억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절대 진짜 부자들은 돈이 숫자로 동그라미로 보여도 그 감을 안 읽습니다. 경매 한 푼 많이 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망가지기 시작하면 순간에 망가져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언제가 위험하냐면 세 건까지는 괜찮아요. 세 건까지는 큰 사고 안 나요. 근데 이제 경매는 언제 사고가 나냐면 자, 세 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박사 치가 뭐 졸라 떠들어봐야 별거 없네. 해보니까 별거 없네요. 없잖아요. 빠른 것 같잖아요. 경매는 언제 사고가 나냐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 목이 한번 딱 부러집니다. 반드시 있게. 언제 위험하냐면 제가 책에다 써놨지만 중딱에서 삼계탕에서 중딱으로 넘어갈 때 좀 제가 쓴 표현입니다. 딱 한 번 절대 경매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경매는 언제 배운지 아세요? 입찰보증 날릴 때 최고 많이 배우세요. 날려보시면요 이 물건 선정했을 때부터 응찰했을 때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쫙 보인다니까요. 그런 경험 해보세요. 그런 경험 하시고 경매판을 안 떠나면 중딱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10중 8구 한 서너 건에서 이제 한 3건에서 4건 넘어갈 때 보증금 한번 딱 날리고 나면 그때는 대충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경매판 이제 무슨 판? 야바이 판. 그러면 이제 경매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매판 떠나는 사람이 훨씬 제 입장에서 이쁘지. 아 물건이 한정돼 있는데 얘가 뭐 장탁돼가지고 같이 경쟁하자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20몇 년 경매했다고 그러고 경매 강의를 2011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그 경매 물건에서 우리 학생하고 딱 2번 같은 물건에서 경쟁했어요. 2번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떨어졌어요. 이쁘냐고 이쁘죠. 경매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낙찰 받는 구조냐면 더 쓴 사람이 낙찰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학생하고 사람이 달랐는데 2번 경쟁에서 떨어져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난 체 더럽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적어도 제가 아무리 5주 동안 선생님들한테 이게 좋은 물건입니다라고 뭐 그냥 해도 선생님들이 못 따라오세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구력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알겠어. 이론은 내가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진짜 돈 싸들고 들어가서 우박사가 한번 붙어볼 만한 물건 하고 한번 붙어보겠어라고 하려면 죄송하지만 5년을 하셔야 돼요. 저기 2001년 물건도 보여드리잖아요. 제 이름으로 2001년에도 받았고 3년에도 받았고 5년에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는 그 하루에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80억으로 증차했어요. 어떻게 응찰하겠어요? 그 전날 실수할까봐 그 전날 경매지 다 입찰공 다 집에 갖다 놓고 돈도 그 전날 다 스표로 찾아가지고 이제 그날 어쩌냐면 갖다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안 쓰고 마지막에 이제 가격만 안 쓰고 이제 입찰보증까지 다 써놓고 혹시 동그라미 하나 더 쓸까봐 앞에다가 이제 W자 이렇게 딱 말아놓고 뭔지 아시겠잖아요. 28억을 280억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경험해 보시지만 경매장에서 눈치한다고 그게 되나요? 말짱 그 헛소리. 그냥 집에서 저녁에 배 깔고 그냥 편안하게 써서 그냥 다들 갖다 내버리면 되는 거지. 선생님들 만약에 입찰 가격 응찰하실 때 제발 정말대로 전날 밤에 쓰셔가지고 그냥 밀착으로 갖다 내고 그냥 놓으세요. 그래야지 거기 와가지고 뿅아리 여러분들이
눈치 한다고요? 동그라미 하나 더 쓴다니까요. 10억이 응찰하고 100억이 응찰하세요. 그리고 막 박수 받으세요. 울고불고 해봐야 본인 돌려줄 것 같아서 안 줍니다. 절대 안 해요. 저도 진짜 그렇습니다. 내일 하나 응찰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밤새 고민해요. 물론 남한테는 아주 당당하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방에 문 잠궈놓고 밤새 보는 거예요. 근데 점을 치면은요 대충 가격은 나와요. 그님이 오신다니까요. 한 10년 했는데 아직도 그님이 안 보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10건 응찰하면 몇 건이나 붙을 것 같으세요? 10번 응찰하면 한 번 붙기도 어려우세요.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말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경쟁하는 뭐 아예 안 하지만 경쟁률 3대1 넘어가는 그런 물건, 이전 물건은 10건 들어가도 한 건 낙찰받기도 어려우세요. 아무튼 다다음 주에